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릴리입니다. 상한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께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한가릴이 벌써 구독자분이 5만 1,200분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더욱더 구독 버튼을 눌러서 6만 명, 7만 명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양품, 좋은 품질의 정보들을 빠르게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항상 감사한 마음을 전달해 드리고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고 있죠. 다양한 무료 자료집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자료집, 차세대 AI 자료집, 삼성 로보 자료집,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다시 한번 업데이트된 4세대 2차전지 자료집입니다. 간단한 이슈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해서 핵심 키워드, 기술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인지, LG 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하여 다양한 종목들을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간단한 정보와 함께 알아갈 수 있도록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해놓은 자료집입니다. 이런 자료집을 가지고 계셔야 여러분들께서 중요 시기 때마다 이런 자료집을 꺼내보고 좋은 종목들, 가장 대장주권 종목들을 찾아낼 수 있겠죠. 이런 무료 자료집을 영상 마지막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여러분들께서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얻어갈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 세계 1위 유일무이한 이 기업 지금 이제 폭락 틈타 꼭 사야 할 전기차 세계 주식 멀리 보고 사모세요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쭉 모아가야 될 만한 가장 유력한 종목들을 준비했는데요. 해당 종목들은 지금 최근 시장 같이 주식 시장이 잘 상승하는가 싶더니 지금 다시 하락 눌림목이 나온 시점입니다. 이런 눌림목이 나왔을 때 우리가 시장의 폭락이 오든 말든 안정감을 가지고 폭발적인 실적을 기반하여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을 준비했으니까 잘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께 세계 1위 유일무이한 기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된 국내 주식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특히나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저는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기업은 바로 테슬라라고 봅니다. 테슬라만큼 독보적인 기업이 없어요. 근데 이거 똑같은 소리 하려고 영상 만들었냐?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테슬라의 전기차가 대단하다는 건 알지만 정확히 어디 부분이 어떻게 대단한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저도 해당 영상이 이런 짧은 시간 안에 20분, 30분 영상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지만 핵심적인 부분만 골라와서 여러분들께 내용을 준비했으니까 이 핵심적인 기술들 사이에서 국내 관련된 종목 중에서 관련돼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너무나도 좋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미국 2032년도 전기차 점유율 67% 목표, 테슬라 등 미국 싼 전기차 환호를 내질렀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환경보호국은 최근 2030년도까지 미국의 배터리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약 60%로 지금 현재 2032년까지는 67%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전 목표였던 2030년도까지 50%의 전기차 보급 목표보다 더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이 더욱더 큰 기대감이 들어온 거죠. 더욱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만한 이유가 생긴 겁니다.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규정은 2030년도까지 68%, 2032년까지 82%의 전기차 보급률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지역마다도 그렇고 환경 보호국도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과반이 넘는 숫자의 전기차의 보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전기차 점유율 증대 관련 규정이 확정되면 테슬라 등 전기차 업체가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예정입니다. 실제 이게 중요한 게 규정이라는 거예요. 규정이라는 거 지켜야 된다는 거죠. 지키지 않으면 페널티가 들어가고요. 페널티가 들어가면 그게 또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내연기관보다는 전기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국가 측면에서 유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러한 가운데 이렇게 미래는 창창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보급률은 어떻냐?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난해 미국 정부 전기차 판매 비중이 5.8%에 그쳤습니다. 뭐 10%도 못 넘는 수치예요. 이번 연도 2023년도 들어서 겨우 10% 언저리가 넘나 마나 할 정도예요. 2020에서 2023년도거든요. 이제 막 10%를 넘을까 말까 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갈 길이 굉장히 멀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갈 길이 먼 미국의 전기차 보급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기업은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라는 기업 뭐 옛날부터 전기차를 해왔으니까 당연히 앞장서겠지 이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독보적인 기술력으로서 보급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가격을 내리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까지 내렸냐? 지금 테슬라가 올해 초부터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 전기차 가격을 공격적으로 내놓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판매량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가격 인하가 사실상 유일한 해결책으로 꼽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자신의 이윤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판매량 목표치를 채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우선시되고 있는 거죠. 보급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테슬라의 판매량과 수익성 모두 시장 기대치를 밑돌 가능성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 모델 2 저가형 모델 출시 전까지 해당 판매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4번에서 6분기, 4에서 6개 분기에 걸쳐서 가격 인하가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익성까지 포기해가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 생산량이 이 보급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냐? 이렇게 가격도 낮추지만 생산량도 엄청납니다. 얼마나 생산을 늘렸냐? 대수를 한번 볼게요. 실제 2018년도부터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한 보급률은요. 생산량은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까지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2018년도 대비해서 비교해 봤을 때는 어마무시한 성장을 보여줬는데요. 실제 10배 넘는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이걸 숫자로 한번 놓고 보면요. 이건 2023년도 1분기예요. 숫자로 놓고 보면 보시다시피 2018년도 25만 대 정도에서 몇만 대, 130만 대까지 늘어나는 모습들. 거의 뭐 몇 배입니까 이게? 거의 뭐 다섯 배, 여섯 배 정도 되는 대략적인 성장을 보여줬다. 5배 가까운 좀 성장을 보여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번 연도 추세도 심상치 않죠. 1분기밖에 안 됐는데 44만 대를 팔았습니다. 어마무시한 수치죠. 실제 이 수치가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 다른 기업들이 2, 3년 뒤에야 따라잡을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생산량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드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 전기차 200만 대 생산이 목표라고 했고요. 테슬라 잡는다. GM이 제너럴 모터스 미국 기업이죠. 미국 전기차 기업이 2025년도에 10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 2026년도에 100만 대 가량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막 시작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마무시한 역대급 투자를 이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의 테슬라를 따라잡긴 너무나도 어렵다. 2026년도나 돼야 잡을까 말까 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생산 목표지. 목표가 항상 우리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목표를 최대치 좀 높게 잡아놓고 요걸 달성할지 말지는 향후를 지켜봐야 된다고 봐요. 자, 근데 심지어는 이 2026년까지 테슬라는 가만히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생산 증가를 예고했는데요. 테슬라 전기차 2030년도까지 최소 12개 기가팩토리 건설 예정입니다. 현재 테슬라 기가팩토리는 총 6곳으로 미국의 캘리포니아, 네바다, 텍사스, 뉴욕과 독일 그리고 중국이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을 증축시키기도 했죠.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전 세계에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100개의 기가팩토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들이죠. 2030년도까지 연간 최대 2천만 대의 전기차 생산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죠? 제가 읽으면서도 그죠? 연간 2천만 대요. 2030년도에 뭐 500만 대도 아니고 지금 최근에 작년에 130만 대를 만들었는데 거의 뭐 여러분들 미친 듯한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개 기가팩토리를 추가적으로 건설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생산량으로 전기차 보급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이 확실히 다른 기업들하고 좀 다른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다른 기업들하고 굉장히 크게 다른 게 요걸 먼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기업들은요.
많이 생산을 못하고 사람들한테 관심을 많이 끌어야 되다 보니까 몇십 개의 전기차 출시 전략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2026년까지면 3년밖에 안 남았단 말이죠. 3년밖에 안 남은 시점에 10개의 자동차가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포드 같은 경우에도 9종, 2024년도 내년도까지 9종의 신규 전기차를 출시한다고 했습니다.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2026년까지 10종을 내놓는다고 했는데 테슬라는 그렇지 않죠. 해봤자 총 과거부터 내놓은 모델들, 그 옛날 모델들 다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10종 정도로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기대되는 건 모델 2, 모델 좀 더 작은 보급형 모델 2 그리고 세미 트럭 정도 그리고 사이버 트럭 정도 총 3개 정도의 신규 차 출시 정도가 기대가 되고 사실 다른 기업체 업체들에 비해서는 턱없이 굉장히 적은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모델이 작냐, 모델 숫자가 작냐? 왜냐하면 신차가 출시될 때마다 새로운 기대감에 사람들은 새로운 제품을 결제하거든요. 과거 모델하고 그 디자인이 비슷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자동차들을 똑같은 모양을 계속해서 찍어내서 많이 만드는 걸 목표로 하느냐? 앞서 말씀해드렸듯이 이제 막 보급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생산의 비용을 줄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도요타하고 현대차도 따라하기 시작한 기술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지금 현재 캐스트라고도 하고 기가 프레스라고도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이런 거예요. 용접이나 이음새 없이 생산을 할 수 있을 만한 기술입니다. 굉장히 틀 자체를 굉장히 크게 부품 틀을 크게 만드는 거고요. 여러 개의 부품을 이어서 하나의 몸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의 기계에서 몸체의 웬만한 것들을 싹 다 찍어내는 방식입니다. 용접이나 이음새가 없이 생산되고요. 이게 심지어 가볍기도 하고 강성도 좋고 합니다. 근데 이 좋은 걸 다들 왜 안 하고 이제서야 도입을 생각하느냐?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 틀 자체를 제작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겠죠. 그리고 이 기가 프레스를 이용하면요. 한정된 자동차만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 초기 비용이 워낙에 많이 들다 보니까 이 부품을 생산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비용을 위해서 신차 출시할 때마다 새롭게 주물틀을 만들어서 기계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용을 절감시키고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 테슬라라는 기업은 신차 출시, 새로운 자동차를 많이 찍어내는 것을 사실상 포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왜 이렇게 보급에 적극적일까? 좋게 말하면 적극적일 거고요. 왜 이렇게 집착할까? 집착할까에 대한 생각이 좀 들죠. 테슬라는 왜 그럴까? 테슬라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보다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지금부터 잘 설명드릴게요.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 수익이 줄어들어도 치킨 게임을 계속해서 하면서 다른 기업들이 시장을 차지하지 못하게 유도하고 있는데요. 추가 가격 인하 시사, 시장 지배력 강화, 경쟁사 도태 전략. 경쟁사가 도태된 이유가 현재 다른 전기차 기업들이나 전기차를 판매한다고 해서 엄청난 수익을 많이 거두진 못합니다. 실제 전기차를 팔아가지고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설비 투자로 더 많이 들어가지. 그죠? 높은 점유율을 통해서 나중에 플랫폼 기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구독 시스템을 도입해서 자율주행 시장의 독점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자율주행 시장 독점 되냐? 뭐 테슬라가 뭐 자율주행 기술이 대단한 건 들어왔는데 진짜 얼마나 대단하냐? 뭐 어떻게 왜 이걸 이렇게 주목하는 것이냐? 왜 이렇게 독점까지 이야기하느냐? 저는 너무 이걸 보면서 테슬라가 정말 과거부터 큰 그림을 그려왔다.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을 해서 난 이제 전기차 만들 거야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옛날부터 정말 차근차근히 준비해온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시간의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이 자율주행에서 드러나는데요. 테슬라 차량은 다른 차량들하고 다릅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최근에는 이 테슬라의 다른 점을 따라서 현대차가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OTA 도입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볼게요. 현대차가 전 차종에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도입했습니다. 보통 이런 업데이트라는 건 어디서 많이 하죠? 우리 핸드폰 혹은
컴퓨터들에서 주기적으로 버전이 바뀔 때마다 소프트웨어 버전이 바뀔 때마다 업데이트 하잖아요. 근데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업데이트라고 하면 뭐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정도가 업데이트였지 그 이외에 다른 업데이트는 딱히 없었어요. 근데 이 자동차에서도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역량에서도 미래 사업 투자 영역의 3분의 1을 베팅했습니다. 비용의 3분의 1을 베팅했다는 것은 어마무시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현대차가 지금 해야 될 게 로봇도 있고요. 현대차가 뭐 전기차, 전동화 작업도 있는데 신차 개발도 있고 다양한 것도 있는데 3분의 1을 베팅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현대차는 자율주행 이외에도 향후 OTA 업데이트를 통해서 원격 스마트 보조 이 기능을 적용을 비롯해서 원격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OTA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주요 있죠. 그 이외 부가적인 것들을 또 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다르게 되냐? 이걸 도입한 차하고 도입하지 않은 차하고 무슨 차이가 나냐면 이런 차이가 납니다. 기존의 자동차 기업들은요. 새로운 자율주행 기술이 만들어지더라도 구자동차, 옛날 자동차에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죠? 당연히 애초에 가능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으니까요. 새로운 자동차에는 신규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가 가능하나 옛날 자동차들에는 탑재가 불가능해요. 어, 근데 테슬라는 가능합니다. 자율주행 신기술이 나와도 구자동차와 신자동차가 전부 다 가능해요. 모두 100%는 가능하다고 할 수 없을지라도 웬만한 기술들은 웬만하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앞서 말씀해드렸던 이런 업데이트 서비스를 도입한 자동차냐 아니냐를 이게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요. 이 자동차들이 각각 뭐라고 봐야 되냐면 그냥 자동차가 아니라 컴퓨터가 굴러다닌다 혹은 핸드폰이 굴러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전기차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굴러다니는 전자장비라고 보통 표현하기도 하죠. 이동이 가능한 컴퓨터, 이동이 가능한 스마트폰, 이동이 가능한 전자제품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뭐 컴퓨터가 굴러다닌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컴퓨터에 우리 컴퓨터에 각자 윈도우즈가 깔려 있는데 이 윈도우즈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죠. 핸드폰 아이폰이면 iOS 업데이트하고요. 지금 그 갤럭시 핸드폰이면 주기적으로 안드로이드 업데이트하죠. 이게 업데이트하듯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자율주행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될 때마다 이렇게 도입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른 기업들하고 굉장히 다르죠. 다른 기업들은 새로운 전기차 기술이 나오면 나올 때마다 새롭게 적용해서 새로운 자율주행 기술을 도입시켜서 그때부터 서서히 도입시키는 건데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이 딱 완성되면요. 여태까지 만들어서 판매했던 모든 자동차에 싹 다 모든 자율주행을 이용할 수 있게 완전 자율주행을 이용할 수 있게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시장을 빠르게 점령해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심지어는 테슬라는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자율주행 핵심 반도체 칩을요. 직접 생산합니다. 직접 정확히 생산하게 설계합니다. 애플도 웬만한 자신의 반도체 칩 다 설계하죠. 생산은 뭐 TSMC라든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삼성 같은 데 맡길 수 있고요. 잘 나가는 테슬라 반도체 자체 설계 승부수. 이게 비용이 굉장히 비싼데 비싼 걸 자체 설계하다 보니까 더욱더 효율적인 자동차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그냥 자동차의 그냥 보급, 자동차 판매, 자동차 점유율 이것도 중요한데요. 진짜 점유를 하는 게 진짜 점유를 하고 있는 게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기타 자동차들이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과 테슬라가 자신이 큰 그림을 미래의 자율주행을 그리면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께서도 그래서 단순하게 주행 거리, 단순하게 우리가 이 자동차에 어떤 기능이 들어갔는지도 지금 당장의 편의 시설이 뭐가 들어간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을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는 테슬라의 그림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다행히도 이러한 흐름은 테슬라가 하는 이 흐름은요.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현대차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죠.
다양한 기업들도 함께 도입을 지금 시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중에서 현대차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하니까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좀 기대되는 기업들이 좀 있어요. 첫 번째 기업은 퓨런티어입니다. 퓨런티어 자율주행 센싱, 카메라 모듈 장비 국산화, 사업 확대, 그리고 퓨런티어 자율주행 시장 톱티어 기업. 워낙에 기술력적으로 이미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기업이라서 여러분들께서 딱히 걱정하실 만한 기업은 아닙니다. 관심 가지시고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퓨런티어 최근 주가가 시장이 조정받다 보니까 좀 지지부진한데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자리에서 모아 가시면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구간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LG 이노텍이라는 기업입니다. LG 이노텍 자율주행 스타트업 아르고 AI 미국 특허 77건 인수. 자율주행 기술 계속해서 흡수하고 있고요. LG 이노텍 속도 4배, 2세대 자율주행 통신 모듈 개발 성공. 이런 통신 모듈도 만들고 있고, 심지어는 LG 이노텍이 제일 잘하는 건 카메라 모듈 생산이죠. 이 테슬라에 들어가는 이 카메라 모듈을 직접 생산해서 납품하는 기업이 바로 LG 이노텍이에요. 그리고 아이폰 전면 카메라에도 LG 이노텍의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기업입니다. 해당 기업 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심 가지면서 보시고요. 맨 마지막으로 모트렉스 정도. 요 정도가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매출도 잘 나오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꼽히니까 이 세 개 기업 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는 7월달, 8월달에 가장 7월, 8달, 8월달, 9월달까지 가장 크게 상승할 만한 가능성이 높은 게 저는 로봇 관련주라고 전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로봇 관련주가 시장을 씹어먹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해당되는 종목들까지 잘 편입해 놓고 자율주행 종목 잘 편입해 놓으면 저는 정말 큰 수익이 나시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봐요. 여러분들께서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이런 눌림목 자리에 이런 종목들만 잘 담으셔도 좋은 수익이 나겠죠. 이런 수익들을 여러분들께서 챙길 수 있게 여러분들께 일정 하나 더 공개해 드리면 이제 곧 9월에 테슬라 AI 데이가 있습니다. 테슬라 AI 데이. AI 데이에서 기존에는 자율주행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얘기했고요. 얘기할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 로봇 이야기도 분명히 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그래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분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무료 자료집에 있는 로봇 자료집까지 꼭 참고해서 가져가시면 좋겠죠. AI 대기라서 AI 종목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 로봇 관련 종목들이 테슬라가 항상 AI 대회에서 최근 로봇을 공개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죠. 그래요. 요 관련된 무료 자료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무료 자료집을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그 무료 급등 추천주, 무료 아침 시황, 무료 테마주 정리 자료를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앱 스토어인데요. 동일하게 우측 상단에 검색 버튼을 클릭하시고 돋보기 버튼 이거 검색이니까요. 클릭하시고 이재진 이재아입니다. 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이재진의 상한가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면 맨 위에 있는 무료 설치 버튼을 누르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어요.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무료 급등 추천주 나오는데요. 무료 급등 추천주 시장에서 무료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싸그리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이 무료 급등 추천 종목들의 이제 승률을 여러분께 보시면요. 100% 수익이 난다.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월요일 추천주 83% 급등, 머큐리 활추천주 10% 하락, 인피니트 헬스케어 13% 급등, KT 이즈 8% 급등.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고 좀 빨리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천천히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평균 승률 80%의 확률로 높으면 거의 80% 이상의 급등세가 나올 수 있는 거의 100% 가까운 급등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무료 추천주 여러분들께서 일일이 단기 종목들 찾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추천 종목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시황입니다.
시황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해외 증시가 어땠고 주요 지표가 어땠으며 오늘 주식시장은 상승할지 하락할지 최근 주식시장은 어떤 흐름을 가져왔지 그럼 우리는 어떤 종목들을 잡아야 할지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야 될지 오늘 시장의 주요 뉴스와 제 생각 주요 뉴스와 제 생각, 주요 뉴스와 제 생각, 주요 뉴스와 제 생각들을 쭉 나열해 놨으니까 시장에서 이거 과정 1시간, 2시간 걸립니다. 내가 매일매일 직장인 분들이 1시간, 2시간 둘려서 시간 뭐 이 자료를 정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게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10분, 15분 안에 알아볼 수 있게 8시 30분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전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료 테마주 정리 자료, 다양한 자료집들 드리고 있는데요. 다양한 자료집 무료 포착 자료도 드리지만 급등 추천주에 접속하셔서 보시면 네 번째 공지글에 보시면 2023년도 두 배 급등 자료집이라고 있습니다. 이 두 배 급등 자료집을 여러분들께서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밑에 3개의 자료집 만들어 놨으니까요. 3개의 자료집 꼭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번째는 로봇 자료집이 저는 핵심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무료 자료집들을 무료로 여러분께 드리고 있으니까 다들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가끔 가다가 이 무료 무료 어플리케이션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지금 이제 초반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고 접속하셔서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아마 무료 회원가입하라고 나오실 겁니다. 무료 회원가입하라고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왼쪽 하단에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들어가셔서 이용약관 동의 맨 처음 거 동의하시면 동의가 되고 두 번째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를 순차적으로 클릭하시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메일 주소 적으시고 비밀번호 적으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핸드폰 번호 없이도 가입 가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정보 수중하잖아요. 이런 개인정보를 위해서 만들어 놨고요. 각자 사용하시는 이메일 주소, 그러니까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이메일 주소 적으시고 골뱅이 네이버.com 적으시고 비밀번호 12345 이렇게 쉽게 하셔도 됩니다. 하시고 성함 꼭 본인 성함 안 적으셔도 됩니다. 하늘축제 뭐 이런 거 아무거나 적으시면 아이디 만들어지니까요. 아이디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이메일 주소로도 어차피 아무것도 안 보내드리기 때문에 그냥 기억하기 쉽게 하시고요. 여기 중요한 거 이메일 주소 뒤에 골뱅이 네이버.com을 직접 입력하셔야 됩니다. 요거 하시고 아이디 만드셔서 로그인하셔서 다양한 정보들 무료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가다 이런 자료를 무료로 이용한다, 무료로 드린다, 무료 고퀄리티 자료 다 드려요. 라고 말씀드리면 오히려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 처음에 무료라고 해놓고 너 이거 나중에 유료화 돈으로 바꾸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저는 이미 여러분들께서 설명을 좀 드리면 전 이미 고정 수입에 대한 출처가 이미 있습니다. 저는 고정 수입에 대한 이제 이미 소득이 있습니다. 유튜브 수익이라든가 아니면은 VFP 분들을 위해 통해서 저는 이미 고정 수입이 있고요. 그래서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굳이 제가 돈을 받을 이유도 없어요. 그럼 왜 무료 어플리케이션 그래 무료로 주는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해주냐? 그게 바로 뭐냐면 저는 이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제 개인적인 동기부여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보기 위한 필수 조건이 몇 개 있는데요. 그들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실함입니다. 우리는 메이저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는 결국 주식계의 흐름을 눈치 보면서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눈치 보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은 성실해야겠죠. 눈치를 계속 봐야 되니까요. 근데 이 성실함이 부족해지면 흐름을 놓치게 되고 오히려 우리가 주식시장에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실하게 눈치를 봐야 되는데 저는 이 성실함이 조금은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저희 가장 큰 단점을 만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이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무료 급등 추천주 시황글을 드린다라고 설명드리면서 다양한 자료 드린다라고 설명드리면서 매일매일 제 어플리케이션을 1000분, 2000분, 3000분씩 보시게 되고 여러분들이 봐주심으로써 제가 아무리 대충 추천주를 드리고 싶어도 대충 드릴 수가 없겠죠. 왜냐면 2,000분, 3,000분이 분데 어떻게 대충 드립니까? 그죠? 시황글 1,000분, 1,500분 보시는데 어떻게 대충 드리겠습니까? 그죠? 뉴스 하나라도 더 찾아보고 더 한번 생각하고 더 한번 차트 돌려보면서 종목을 뽑아드리고 자료를 신중하게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 정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보다 더 확률 높은 적어도 80% 이상의 수익률을 만들기 위한 정보들을 꾸준히 만들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동기부여를 주시고 여러분들은 무료 자료를 얻어 가시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을 만한 서로 얻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으니까 많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영상에 보다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